이전 영상에서 우리는 의무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must는 가장 강한 의무감을 표현했고, should는 가장 약한 의무감을 표현했었죠. 그러면 should가 여기 있는 표현들 중에서 그 의무감이 가장 약한 이유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should에는 개인의 가치 판단,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하는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지만 말하는 사람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의무감이 가장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개인의 생각과 가치 판단이 들어가서 가장 약한 의무감을 전달하는 should를 이용한 표현 몇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표현은 it is 다음에 판단의 형용사가 오고 그 뒤에 that, 그리고 주어, 그 다음에 조동사 should를 쓰고 동사 원형을 씁니다. 예문을 보시면 it is necessary that he should study hard. 뜻은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인데요. 다시 말해서 그는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동사 should를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판단을 나타내는 형용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외우지는 못하겠죠? 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 형용사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당연하다,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앞에 있는 몇 개만 살펴보면 necessary, 내 판단으로 뭐뭐 할 필요가 있다. natural, 내 판단으로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 important, 내 판단으로 뭐뭐 하는 게 중요하다. 모두 다 내 판단이 들어가는 거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 문장은 이때 가주어 진주어라서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그는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그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혹시 가주어 진주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문장은 아래처럼 that he should study hard is necessary 이렇게 생긴 거였습니다. 이때 is가 동사고 그 앞에 있는 that he should study hard 이 전체가 다 주어였던 거예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주어 같은 문장이 앞쪽이 긴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긴 주어 대신에 짧은 it을 의미 없이 집어넣고 그 대신 그 길었던 주어 that을 뒤로 보내는 겁니다. 이 문장 구조를 사용한 예문을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It is important that you should be here on time.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들어간 거죠. 아래 예문도 It is natural that she should miss her mother.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판단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that 뒤에 오는 문장에는 마땅히 해야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한 의무를 나타내는 should와 어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should가 생략 가능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should를 이용한 표현을 설명드릴 때도 should가 생략 가능했었죠.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뭐라고 강조했었냐면 should가 생략되어서 안 보이더라도 should가 숨어 있는 거지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라서 뒤에는 should가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should를 생략하더라도 앞에 주어가 you라고 해서 비동사 are를 쓴다거나 앞에 주어가 she, 3인칭 단수라고 해서 Mrs. 이런 식으로 동사에 s를 붙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동사 원형을 쓰셔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should를 이용한 또 다른 표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앞에서 살펴봤던 표현과 생긴 게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it is 다음에
감정의 형용사나 명사를 쓰고 뒤에는 똑같이 that, 주어, 그리고 should를 쓰고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나 명사는 노란색 박스에 있는 것들 말고도 엄청나게 많겠죠. 이렇게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뭐 하다니 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문을 보시면 It is strange that he should do so. It is surprising that she should say so. 그녀가 그렇게 말을 하다니 놀라운걸. 그런데 이 예문들에서는 의무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서 should는 의무감을 포함하지 않고 대신에 놀라움이나 충격 같은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 쓰는 겁니다. 이런 걸 추정이라고 하는데요. 옥스포드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게 바로 should입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이때도 지금까지 살펴봤던 should가 들어간 다른 표현들과 마찬가지로 should가 생략 가능합니다. 그러면 should를 생략하더라도 뒤에는 똑같이 동사 원형 do나 또는 say를 써주셔야 되겠죠. 앞에 주어가 he나 she, 3인칭 단수더라도 does나 says라고 쓰지 않겠죠. 여기까지는 이전에 살펴봤던 두 가지 표현과 거의 비슷해서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should 없이 says라고 써도 됩니다. 이게 세 번째 표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전에 살펴본 should를 이용한 두 개의 표현들은 개인의 생각과 판단이 들어가서 should를 쓰고 should를 생략하더라도 동사 원형을 썼는데 지금 살펴보는 should를 이용한 세 번째 표현은 개인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 should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었고 또 이렇게 should를 생략해서 동사 원형을 써도 되지만 처음부터 should를 안 쓰고 그냥 주어에 맞춰서 says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그러면 이건 또 왜 갑자기 should를 안 써도 되느냐? 다시 한번 위에서 보여드린 예문에서는 should를 왜 쓴다고 했었죠?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해석도 뭐뭐 하다니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었고요. 그러면 맨 아래 문장처럼 주관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should를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should가 없다는 건 그 문장에 감정이 없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맨 아래 문장처럼 It is surprising that she says so 이렇게 말하면 이때는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동사 처음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동사를 왜 쓴다고 했었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조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동사 should가 없으면 생각과 마음이 없이 그냥 사실을 진술하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그녀가 그렇게 말하다니 놀랍다. 그녀가 그렇게 말한 것은 놀랍다. 둘 다 비슷하게 들리지만 그 안에는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의미 차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should가 들어가면 조금 더 놀랍거나 충격적인 상황을 강조하는 뉘앙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표현은 It is time that 주어 should 동사 원형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It is time that we should leave for the airport. 공항으로 출발해야 될 시간이야. It is time that you should be in bed. 너는 자야 될 시간이야. 자야 할 시간이야. 이렇게 우리도 흔히 저녁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잘 시간이야.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잘 시간이야 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야 해 라고 하는 의무감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의무감에 should를 씁니다. 또 자야 돼 라고 하는 말 안에는 부모님의 생각과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으니까 should를 사용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리고 이때 접속사 that이라고 하는 건 생략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실 텐데 두 번째 예문은 It is time for you to be in bed. 이렇게 우리가 흔히 투부정사라고 알고 있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투부정사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투부정사 중에서 형용사적 용법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너는 잘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하지만 이렇게 투부정사를 쓰면 아무래도 should가 없으니까 자녀들이 느낄 의무감이나 부모님의 생각과 판단이 덜 전달되겠죠. should를 이용한 윗문장에 비해서 자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감이 덜할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문장은 It's time that you are in bed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특이한 건 앞에 It is time이라고 해서 현재 시제인데 뒤에는 You were in bed라고 해서 과거 시제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틀린 문장 같지만 그동안 조동사를 설명드리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과거형은 당연히 과거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지만 과거가 아닌데 과거 시제 형태를 쓰는 건 가정의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건 반대로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해석이 잠자리에 들었어야 될 시간이야. 그런데 아직 안 자고 있구나 라고 하는 가정의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장은 모두 비슷한 말을 하고 있지만 조동사 should를 쓰느냐 안 쓰느냐, 과거형을 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아주 미세한 의미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번 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It is 다음에 당연하다, 중요하다와 같은 판단을 하는 형용사가 오면 that 뒤에는 should를 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의 판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should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should는 생략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는 it is 다음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나 명사가 올 경우 that 뒤에 should를 쓴다고 했습니다. 이때 should는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했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should는 생략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it is time 다음 that 뒤에 should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뭐뭐 할 시간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뭐뭐 해야 할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때는 that이 생략 가능했습니다.